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창업 설계 과정 중에 이제 사업 현황하고 시장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을 보면서 여러분 농장을 전략적인 위치를 좀 파악을 하고요.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위치를 가기까지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겠죠. 그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설계를 할 거예요. 그 목표 설계. 그래서 단계별 목표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농장 설계까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농장 설계 다음에는 협업 설계도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오늘은 일단 시장 현황에 맞게 여러분의 사업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전략적으로 좀 분석하는 방법들을 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할 때 이제 이 자료가 확실히 보이시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해온 수업이 지금 이 한 장의 캔버스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시간에 우리가 진행했던 게 여러분의 목표였잖아요. 꿈. 그리고 가족과의 꿈, 그다음에 여러분 공동체의 꿈. 이제 앞으로 마을 공동체나 아니면 마을 기업이나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여러분만의 꿈,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었죠. 그리고 시장 분석에 앞서 먼저 우리 환경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환경 분석에서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분석을 했죠. 언제 했나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수합 분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부 환경적으로는 여러분의 강점, 그리고 약점, 내 농장에, 그리고 여러분만의 강점과 약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으로는 기회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 그 다음에 위험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할 때 먼저 환경 분석에서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를 수합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자,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 수합 분석과 함께 우리가 해봤던 게 있었죠. 패스트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EL을 포함한 패스트 분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패스트 분석에서는 먼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특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이코노미, 사회,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정치, 농업에 관련된 법, 여러분 작물에 대한 법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가공을 하기 위해는 우리가 해썹이 기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공을 하려면 이제 개인 농가에도 해썹시설에서 나온 가공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과 성질이 달라지면 벌써 가공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공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해썹이라는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해썹 시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가공을 하기에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에 대한 것들을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시장 현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환경 분석과 함께 이런 시장 분석을 좀 더 알아봤고요. 그래서 뭐 미시적인 분석과 거시적인 분석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봤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억이 나시겠죠? 이제 오래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만다라트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그러면 내가 가진 자원은 그 자원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 아이디어로 사업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1차 생산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2차 가공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3차 서비스, 체험이나 치유농장 이런 쪽으로의 아이디어 발굴. 그래서 만다라트를 통해서 이 키워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몇 년 차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실천적인 전략들을 했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저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다라트를 이용한 자원 발굴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업 진행표를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농장 목표 이 분석이에요. PPFA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는 이 BCG 분석을 통해서 이 기법으로 우리가 농장에서의 성장 목표, 전략적인 성장 목표를 좀 잡으면서
여러분의 위치를 좀 찾고요. 그 위치와 함께 향후 어떤 분들은 뭐 1년, 2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3년, 5년일 수도 있는데 그 향후의 계획들을 잡으면서 현재 수준하고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런 수업을 오늘 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 수업과 함께 2호기까지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는 하거든요. 예, 농장 액션하고 협업 액션인데 요 수업까지 진행이 가능하면 하고요. 안 되면 이제 간단하게 농장 액션에 대한 설명이라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저는 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업의 방법들을 좀 더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툴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뭐 언제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요번 이 한 제품으로 만약에 창업 설계를 했었다면 가공할 때도 한번 그 아이템으로 창업 설계를 해보시고 또는 이제 체험할 때도 치유농업으로 갈 때도 이 전체 요 캔버스를 가지고 한번 전략을 설계를 쭉 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 아마 마지막 남은 시간이 그 유통 핵심 동력, 키파워에 대한 수업을 좀 더 진행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도 좀 들으시면서 이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케팅 수업도 잘 들어보시고요. 오프라인, 온라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월별 소득 모델 플랜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작물이 하나인 거는 하나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벼다 그러면 수도작이에요.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해서 6월에는 이제 정식을 하겠죠. 그래서 모내기를 하시고 쭉 키우시다가 아마 관리만 하시다가 10월쯤 되면 수확을 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다른 작물이 있어요. 고구마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식재를 했어요. 이제 5월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러면 수확할 때까지의 이렇게 쭉 작물별로 하나씩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꺼서 작성을 해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수, 그러니까 몇 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하고 또 고구마를 수확할 당시에는 몇 킬로가 수확되고 얼마를 판매하는지까지도 이렇게 좀 나오고 그러면 아마 경영비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비중만 계산을 해보셔도 재료비에 대한 분석을 요즘은 사실 재료비 분석도 하기가 쉬운 게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현금 카드를 쓰시거나 신용카드 쓰시거나 아니면 뭐 계좌이체를 하시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 집계하시면서 이걸 작성을 해보시면 월별 나는 몇 월에 투입을 해서 몇 월에 수확하고 판매 이익이 생기면 1년을 그걸로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한눈에 보시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 비즈니스 캔버스, 이 비즈니스, 이 모델, 이 창업 액션에 대한 월별 로드맵은 주 작물을 뺀 나머지로 사실은 전략적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주작물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도작이야. 그럼 수도작에서의 수입을 빼고 나머지 최소 생계비 뭐 예를 들어 80만 원 그럼 80만 원 소득 모델을 만들기 위한 플랜이었어요. 원래 만들 때는. 그래서 8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비자금이 8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면 50만 원 여러분 나름대로의 금액을 정해서 그러면 그 부작물을 빼고 주수입을 빼고 부작물로 인한 월 80만 원 소득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런 걸 사실 만드는 거예요. 창업에서는 연습으로라도. 그래서 1월에는 1, 2, 3월에는 소득이 사실 없잖아요. 없을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돼지 감자 같은 경우를 심어서 1, 2, 3월에 그러면 그걸 캐서 가공을 해서 좀 팔아볼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5, 6월, 4, 5, 6월엔 텃밭에서 한 60에서 80만 원 소득을 좀 만들어 볼까? 어떤 작물을 심으면 그렇게 수확을 해서 판매할 수 있을까? 또는 7, 8월, 8, 9월 이렇게 매월 주작물을 뺀 나머지 부작물에서는 어떤 작물들을 식재를 해서 50만 원을 찾을까? 이런 거죠. 사실 아시잖아요. 예전엔 그 도라지나 뭐 이런 산야초, 산나물 뭐 이런 예전엔 풀이었다가 나중에 그게 다 어느 효능을 보고 이게 이제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농산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풀도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부안의 수정농장 같은 경우는
고랑고랑 사이에 우수리를 키워서 그걸 다려서 팔면서 12만 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마약이라고 힘든 일 할 때 가끔 마셔주는 네, 그래서 관절에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만들 거냐. 그래서 그러면 9월, 10월에 수도작으로 주작물 했을 땐 수익이 생기는데 그때 벌어놓은 수익금으로 그러면 계속 투입을 하면서 사용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농업회계예요. 농업회계. 그래서 월별로 어디서 소득을 만들어 볼까? 사실 여러분이 가장 큰 자원은 뭐예요? 논이, 아이고, 넘어가네요.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그 빈 땅에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을 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해서 아니면 그걸 가공을 해서 12개월 내내 운영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소득을 창출해 볼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실 저도 지금 그 올해 청주에 이제 딸기 체험 농장인데 거기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부모님이 딸기 농장을 하고 계세요. 양약 재배를 해서 딸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작년에 청년 창업농 선정되면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청년들한테. 부모님이 하고 계신 농장에 내가 후계농으로 들어와서 그 농업을 도와주면서 일자리만 창출해서 내가 월급을 받을 거냐. 아니면 거기에 시너지가 돼서 어머니가 생산한 거 일도 도와주지만 그걸 가지고 매입을 하는 거죠. 일부를 매입해서 그 값을 부모님께 치르고 체험 농장을 내가 운영을 해서 체험 소득을 내가 가져갈 거냐. 거기에서 이익을 발생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체험은 보통 이제 딸기 같은 경우는 뭐 10월, 11월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11월부터 길면 지금 뭐 5월까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몇 개월이잖아요. 그때까지 1년 동안 해야 될 걸 다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집약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소득을 만들어 갈 거냐. 네. 그래서 소리가 좀 갑자기 공사 소리가 또 나네요. 그래서 그 소득을 50만 원 소득 모델, 80만 원 소득 모델을 어디서 만들어 갈 거냐 그걸 찾아보는 게 이제 월별 소득 플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 제가 잊어버렸어요. 저 소리 때문에 예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딸기 체험 농장을 그래서 1월부터 12월 동안 계속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험 농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의 매출, 조수입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감으로써 청년이 들어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시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해서 뭔가 소득이 더 창출이 돼야지 대부분 청년들이 이제 부모님의 후계농이면 부모님 것과 나눠가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나눠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축하자. 그게 올해 목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모델을 한번 고민해서 찾아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는 오늘 진행해야 될 목표, 목표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그동안 했던 게 이런 거예요. 1차 수익 구조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 직거래를 하거나 개통출하해서 소득 창출을 해요. 또는 가공품을 판매해요. 그래서 소득을 창출해요. 그 다음에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명? 아니면 연간, 월 이렇게 그러면 연간 총 수익이 얼마가 생길까? 이런 것들에 대한 주 수익 소득원, 그다음에 부작물에 아까 어제 지난 재고나 또는 이제 비품을 가지고 가공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 소득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소득 구조를 가져가야 되지?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그다음에 추가, 수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중에 오늘은 이 본인, 여러분 농장의 성장 목표를 정하신 것과 함께 이제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 하고 있는지, 현황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기법은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만든 보스턴 대학이 보스턴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그 기법이에요. 거기서 만들어낸 건데 시장을 분석할 때 내 현재 위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BCG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BCG 분석. 그래서 그 BCG 분석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시장의 파악을 하기 위한 전략적 시장 파악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에서 내 위치가 어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나를 파악한 다음에 그 소득 목표와 함께 현재 1년 차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디로 위치할지
그래서 그런 1차 작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고구마예요. 고구마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2차 가공품은 예를 들어 뭐 고구마 다이어트 식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 식품에 대한 걸 어디에 위치할까? 그다음에 체험을 할까요? 체험이나 치유농업을 갈 때에 그건 또 어느 위치에 시장을 위치할까? 그래서 1차 작물에 대한 그 목표 시장, 그 2년차, 3년차 또는 가공했을 때 1년차, 2년차, 3년차의 목표, 유통을 했을 때, 체험 농장을 했을 때 1년차, 2년차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는 걸 우리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기법을 전달하는 걸로 오늘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시장 분석에 대한 분석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BCG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스턴 대학에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전략적 수립 또는 평가하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디쯤에 있을까? 여러분 농장에서의 농산물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메론, 망고를 좀 두 번째 주문을 했어요. 망고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역에도 생산이 됐죠. 그래서 그 지역에 생산된 그 메론을 구매를 했어요. 그 메론의 시장, 우리나라에서의 메론 시장은 지금 어디일까요? 그렇게 이제 본인의 위치를 한번 찾아가 보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렇게 매트릭스를 통해서 시장 성장률 이쪽에 이제 X축이 점유율이고요. Y축이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X축과 Y축 이 두 개의 축으로 해서 매트릭스를 구성을 했어요. 이걸 매트릭스라고 하죠. 매트릭스를 구성을 했는데 그 본인들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율과 성장률을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X축에서 보면 이쪽 오른쪽 화면에서 보이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은 점유율을 보는 거고요. 낮은 점유율. 그러니까 점유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 메론이라고 하자. 메론이 아니라 참 제가 망고 얘기했습니다. 망고라고 할게요. 망고 시장에서의 점유율. 여러분 농장의 망고 시장의 점유율은 얼마나 가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망고가 올해 처음 나왔어요. 이제 처음 저도 이제 처음 주문을 했으니까 물론 작년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판매해서 소비자에까지 오기까지는 올해가 처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점유율에서는 낮을까요? 높을까요? 처음인데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유율은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점유율은 높아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 시장에서는 여기밖에 없으면 점유율이 높은 거죠 현재는. 그런데 이제 지금 다 뭐 고구마처럼 이미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점유율은 여러분의 고구마의 점유율은 낮을 수밖에 없죠 아직. 왜냐하면 그 브랜드의 고구마예요. 그럼 아직은 낮을 수밖에 없는 위치겠죠. 네, 그래서 이 X축의 점유율은요. 오른쪽, 왼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점유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Y축은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이쪽은 아래쪽은 Y축에서의 가까운 아래쪽은요. 성장률이 낮은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성장률 곡선은 높은 거예요. Y축에서.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인해서 X축은 점유율을 나타내고요. Y축은 성장률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각각의 4개의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쪽 저점유율, 낮은 점유율에서도 성장률은 높을 것 같은 거.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망고랑 한번 고구마를 비교해서 해볼게요. 망고예요. 망고에서의 성장률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산 망고 그러면요. 성장률 현재는 낮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점유율은요. 중간쯤 왔어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내 객관적인 평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국내산 점유율은 여기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성장률 여기에요. 점유율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성장률은 현재는 낮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쯤 위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국내산 망고는요.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질 것 같아요?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성장률을 뭘로 보냐면 경쟁사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어요. 또는 이 성장률 같은 경우는 총 국민들이 소비하는 양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장 성장률은 아직은 낮은데 이게 이제 내년, 후년 제가 보기엔 한 2년, 3년 뒤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예, 성장률이 여기쯤 위치할 것 같고 점유율이 현재는 여기라고 한다면 글쎄 여기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이쯤 되려나? 저만 아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면요. 이제 스타 시장으로 점령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내 위치와 향후의 위치를 점으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매트리스 분석인데 그게 그래서 요 보스턴 대학에서 만든 두 개의 축으로 시작해서 요 분석 풀인데요. 자, 이렇게 나눠졌을 때 우리가 보면 이쪽에 여기 도구 시장이죠. 여기가 제일 불안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점유율이 낮아요. 그죠? 점유율이 50%도 안 되는 점유율이에요.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그래서 점유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도 아직은 낮은. 이 시장을 우리가 도구 시장이라고 해요. 도구 시장. 그래서 도구 시장 어떻게 나쁘게 들리지는 않으시겠지만 여기는 개판 시장이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시장은 도구 시장이라고 하고요. 점유율이 높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유율은 고구마 그러면 해남 고구마 또는 고구마 그러면 당진이나 태안 고구마 이렇게 높이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농장 우리 브랜드로 따지면 어느 농장 이렇게 그 농장 고구마를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안다면 정말 높은 점유율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작물에 대해서 또 특히 그 중에서 여러분 농산물에 대한 게 점유율이 낮은지 높은지에 대한 거를 판단할 때 점유율은 높은데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낮아요. 그러면 이쪽 캐시카우 시장을 뜻해요. 캐시카우. 여기는 소잖아요, 소. 그래서 현금성이에요. 현금성. 현금이 줄줄줄 계속 나오는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율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시장을 우리가 캐시카우 시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퀘션마크의 시장은 점유율은 낮아요. 그런데 성장률은 이미 높아요. 그러면 성장률이 높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겠네요. 근데 그중에 나는 점유율이 아직 낮아요. 그러면 이 시장은 글쎄요. 패션 마크.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어요. 잘못하면 점유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면 또 더 낮은 데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아예 성장률 높여서 스타 시장으로 점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알 수 없는 퀘션 마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시장이 스타 시장이에요. 정말 좋은 시장이죠. 성장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도 성장률도 높아 있는데 내 제품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요. 그러면 이것처럼 좋은 시장은 사실 없어요. 네, 굉장히 좋은 시장을 뜻해요. 그래서 스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타 시장. 그래서 이 매트리스를 가지고 여러분의 농장 현황에 대한 걸 분석을 할 수 있게 오늘은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여러분의 작물은 지금 이 시장인가요?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자, 점유율 시장을 우리가 100이라고 봤을 때 여기를 50이라고 보면 여러분의 시장은 이 중에서 몇 프로를 점령하고 있나요? 예, 점유율에서 50% 이하일까요? 50% 이상일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의 점유율은 제가 보기엔 아주 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망고 같은 경우가 창업해서 만드신 분이다 그러면은 청창농에 계셨던데 근데 그 어떤 어르신이 재배한 걸 이제 판매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렇다면 점유율이 현재는 아주 높다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작물은 과연 50%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이 시장은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나는 전국에서의 내 점유율을 보면은 사실 아직은 많이 작겠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 판매할 거야? 그 시장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함안 지역만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함안 지역에서의 내 시장은 여기 한 50%보다 부족해, 50%가 넘어.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유율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장률 곡선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농업에
쪽에서 여러분 작물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이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낮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나요? 그중에 여러분 농장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을까요? 여기도 또한 50%를 기점으로 해서 50% 이하인가요? 90% 이상일까요? 그래서 이 점유율에 점을 찍고요. 성장률에 점을 찍어서 만나는 점이 여러분이 위치해 있는 그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도구 시장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이 시장은요. 성장률도 낮고 점유율도 낮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따지면 제품의 전략에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투자를 더 해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제 철수를 해야 될까?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창업으로 인한 지금 시작하는 시장이라서 도구 시장이라고 하면 좀 기업하고는 좀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성장률을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이 고구마 시장이 높다라고 평가는 되는데 많이 인지하고 있고 매출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높은 매출 중에 여러분의 매출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도 비슷한 규모에서 이 성장률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 시장은 어쨌든 성장률도 낮고 점유율도 낮고 이 시장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캐시카우 시장이 사실은 제일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현재는 낮은 시장인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죠. 그리고 점유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독점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충분히 이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점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현금이 벌어들이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은 다시 또 재투자를 해서 다른 걸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시장이기도 하고요. 이 시장이 가장 이익이 많이 생기는 영역이에요. 이 시장, 캐시카우가. 그래서 캐시카우가 아직 제일 좀 앞으로도 계속 유망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패션마크의 시장이에요. 패션마크의 시장은 시장에서의 성장률은 높아 있는데 점유율이 낮아요. 그러면 의외로요. 이런 점유율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면 사람들에게 다 많이 인지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있고요. 또는 내 지역 내에서의 시식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죠. 또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P나 포시 영역에서 배우시겠지만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점유율을 높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퀘션 마크 부분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시장이 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타 시장이죠. 스타 시장, 이거 오차가 났네요. 스타 시장은요,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고 성장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뒤에 알아볼 제품 수명 주기라는 것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타 시장이 지금은 반짝반짝해서 제일 좋은 시장이라서 제품이 나오면 팔리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높이 성장해버린 시장은 잘못하면 전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계속 뭔가 대투자를 하거나 뭔가 고객을 잘 관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캐시카우를 유지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도구 시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위험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시장 성장률과 함께 점유율도 높이 가지고 있다면 이제 지금은 관망할 때가 아니라 빨리 차기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점을 찍어 보세요. 그래서 점을 찍는 게 다가 아니고요. 점을 찍고 나서 현재는 여기 위치예요. 이게 2013년도, 2022년도면 2023년도는 어딜까? 2년 또는 어떤 분은 3년 또는 어떤 분은 5년 차에 이렇게 그래프를 형성하게 만들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시장, 도구 시장을 인연하고 캐시카우로 가는 것까지의 여기에서는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전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캐시카우 시장에 와서 스타 시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전략을 짜가는 거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도구시장이에요. 도구시장. 그래서 개판입니다. 왜냐하면 성장률도 낮은데 사람들이 인지도도 낮고요. 매출도 많이 해요. 판매율,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판매율이 높지 않아요. 많이 인지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점유율도 낮아요. 그러면 이 시장은 불안한 시장이에요.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 이게 지속적으로 여기 안에서만 계속 이용을 한다면 너무 힘든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다가 시장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점유율이 높아졌어요. 갈수록 점유율이 높아지면 스타 시장이나 캐시카우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면 전략적으로 전략을 잘 따시면 캐시카우나 스타 시장으로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시장 성장률에 따라서 캐시카우나 스타 시장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구 시장과 캐시카우 시장, 그다음에 퀘션마크 시장, 스타 시장에 대한 걸 이해를 하셨다면 매트리스 분석의 영역 이런 거예요. 내역을 보면 스타 시장은요. 성장률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점유율 또한 높아요. 시장에서의 시장 성장률과 점유율이 높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지를 해야 되겠죠. 유지.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는데 뭔가 재투자가 계속 돼야 돼. 그죠? 재투자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스타 시장으로 오기까지의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됐었다고 하면 그 원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특히 이제 고객 관리로 해서 지속적으로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매출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직거래 고객들, 충성 고객들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또는 이제 1차 생산을 했을 때 스타 시장이었어요. 더 이상 뭔가 경쟁자들이 많아서 이 시장을 집행하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제품으로 빨리 바꿔야 돼. 포장을 달리 한다거나 아니면 가공을 좀 해본다거나 또는 이제 직접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콘텐츠를 좀 더 달리 해본다거나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이 스타 시장이겠죠. 자, 그런데 이 캐시카우 시장은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시장이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캐시카우 시장은 성장률이 낮은데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시장에서 내 제품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거만큼 좋은 시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향후 스타 시장으로 가기까지가 기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갔을 때 캐시카우잖아요. 현금이잖아요. 현금이 자꾸 발생이 돼요. 현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걸로 만드는 걸 재투자를 할 건지 또는 이제 여기에 더 많은 양을 투자하다 보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비용이 안 드는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금성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 거기에서 안전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성장을 갈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점유율이 되어 있는데 성장세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스타 시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위기가 또 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제품으로 자꾸 런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캐시카우 시장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퀘션마크의 시장은요, 성장률이 낮아요. 자, 퀘션마크니까 성장률은 높아요. 그리고 점유율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퀘션마크인데, 잘하면, 잘 키우면 스타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잘 키우면, 잘못하면, 이 전략을 하면, 도구 시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시장일 수도 있어요. 불안한 만큼 위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퀘션마크의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성장률도 낮은데 점유율도 낮은 사업 분야니까 이건 진짜 기업적으로는 철수 대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점유율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시장에서의 성장률은 사실은 많은 인지도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쫓아가기 위해서보다는 내가 점유율을 높이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짜는 방법이 좀 전략적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 시장을 뛰어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에서는요, 도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 위에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면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내려왔다면 그래서 좋지 못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구시장에서는 철수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향후에 어디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기회를 좀 못 봐야 되는 시장이에요. 이때의 도구시장에서는 정말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잖아요. 성장은 이미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글쎄 스타 시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불안한 시장이기도 한 거죠. 그다음에 캐시카우 시장은 이윤이나 현금 흐름이 양호해요. 왜냐하면 독점이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낮은데 내게 점유가 높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히려 현금성으로 줄줄줄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온 걸 가지고 재투자해서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한 또는 스타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렇게 노력이 좀 필요한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타 시장은 어떻게 보면 현재는 좋지만 향후에는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 BCG 분석을 하다 보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PLC라고 하는데 제품의 수명 주기라고도 하거든요. 제품의 수명 주기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먼저 처음 들어갈 때 도입기. 그러니까 제품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럼 도입기가 있고요. 성장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숙기가 있고요. 최고점이죠. 성숙기는. 그 다음에 이제 쇠퇴한다.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제품이 도입기에 들어왔다면 참 좋아요. 도입기라면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불안하기는 하지만 지택만 할 수 있다면 성장기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들었어요. 도입기예요. 그다음에 성장기, 성숙기는요. 제일 최상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스타 시장에서는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스타 시장에서는 다른 제품으로 빨리 갈아타거나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뭔가에 더 투자가 되어야 되거나 그런 시장을 우리가 스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경북에서요. 제가 동서남북으로 청년 창업농들을 데리고 이제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견학을 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가 마케팅적으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뭐가 있었냐면 풋사과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그런 키워드로는 왜 많은 젊은 여성들 특히 그 타겟을 해서 풋사과즙이 인기가 되었을 때 사과 농장에서는 사과를 익기도 전에 그 풋사과를 많이 땄어요. 풋사과 따서 즙을 만들어서 키웠어요. 가공을 했어요. 즙을 만들어서 창고에 막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장에 언제 접근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마케팅적으로 시장이 빨리 변화하면서 이제 그게 얼마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한 1, 2년도 2년 채 못 간 것 같은데 풀사과즙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과즙을 다 이렇게 따서 가공을 해서 놨는데 창고에 이제 재고로 많이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왔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시서스였어요. 시서스.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시서스의 인기가 높죠. 그러다가 그 중간 사이에 잠깐 또 나왔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새싹보리예요. 새싹보리 분말. 새싹보리 분말. 근데 이 시장은 계속 도입기와 성장기, 성숙기 이 수명을 알면 언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 시장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풋사과즙이 빨리 꺼지고 그다음에 새싹보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싹보리 하시는 농가랑 7번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대부분 온라인에 런칭된 상품들을 보면 유기농 새싹보리 분말 이게 대부분 수입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산 무농약 보리로 새싹을 키워서 새싹보리 분말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제 하고 있었었는데 결국은 그때가 이렇게 도입부 성장기 요 톡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거의 꺾어서 넘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온 게 바로 시서스였는데 시서스도 지금은 거의 성장기 성숙기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이제 또 따라서 오는 키워드가 이런 허브 종류의 차프란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 따라서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특히 매스미디어가 그런 부분을 아마 이끌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나는 내가 예를 들어 다이어트나 뭐 이런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 나는 그 시장에 접근하겠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제품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지 이런 수명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수명 주기가 있다는 것도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러분이 만든 제품은 과연 어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제 실제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여지는 요게 이제 보스턴에서 만든 BCG 분석이라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시장 점유율이라고 했어요. 점유율. 그 다음에 여기가 시장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요 매트릭스를 가지고 여러분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자, 여기서 팁은요.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도 같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먼저 지금 현재 위치를 찍으시는 거예요. 현재 위치. 50% 이내일까요? 50% 이상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나는 내 시장은 이 함안군만 볼 거야. 아니, 내 시장은 우리나라를 볼 거야. 내 시장은 세계 시장으로 볼 거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50% 이전과 이후를 한번 점유율을 점을 찍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도 이 50% 이전인지 이후인지 성장의 점을 찍으시면 여러분의 점유율과 그 시장에 만나는 점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위치한 점이에요. 그걸 한번 찍어보시고 저는 쉬는 시간 잠깐 갖고요.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의 장목을 교재를 보시면서 점을 찍는 준비를 하시면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